남편 여러분, 제가 아주 조심스럽지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젯밤 아내가 당신에게 다가와 몸으로 사랑을 표현했을 때 당신은 그저 눈을 감고 쾌락에만 몰두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순간 아내가 눈물로 보내는 가장 깊고 절박한 신호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부부의 친밀감과 몸의 균형을 연구해온 박현우 박사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에서 몸은 가까워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멀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자주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자리가 부부에게 있어 기쁨과 연결의 시간이 아니라 남편에겐 의무감, 아내에겐 묵묵한 인내의 시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여자로서의 자신을 잃어버리고 남편 역시 진정한 남편이자 연인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아내의 몸짓과 눈빛이 전하려는 진짜 언어를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깨달음만으로도 당신의 관계는 다시 불꽃을 되찾을 수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외롭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멈춘다면 당신은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여자로 만들 수 있고 결국에는 당신 스스로도 버려진 듯한 고통을 맞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먼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부 관계를 지켜줄 중요한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저는 오늘 최근 진료실에서 눈물 속에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던 68살 김혜자님의 사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부부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김혜자님과 남편 이강식님은 결혼한 지 45년이 넘은 평범한 대한민국의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다 은퇴했고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되어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부부는 이제 그냥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아요. 남편은 제 몸을 만지는 것조차 피합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도 외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자로서 남편 품에 안겨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김혜자님은 큰 용기를 냈습니다. 늦은 밤까지 소파에서 TV만 보고 있던 남편에게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바지를 내리고 그의 성기를 입에 물었습니다. 순간 남편은 놀랐지만 곧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쾌락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사랑이라기보다는 의무 같았죠. 차라리 봉사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남편이 저를 더 이상 여자로 보지 않고 완전히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버리고 남편의 욕구를 채워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 눈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쾌락에만 몰두했을 뿐입니다. 행위가 끝난 뒤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옆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침이 묻은 남편의 성기를 보며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남자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욕구 해소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참혹한 현실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몸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여자로 봐달라는 마지막 간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신호를 놓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는 더 큰 상처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김 회장님은 울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부족해서 남편이 저러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정말 여자로서의 매력이 다 사라진 걸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절대 사모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남편들의 99%가 저지르는 아주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 때문입니다. 김 회장님의 눈물은 결코 그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60대, 70대 여성들이 같은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것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가 입으로 사랑을 표현해 줄 때 그것을 그저 내가 아직 남자로 건재하다는 증거 정도로만 여깁니다. 아내의 감정은 외면한 채 자기 만족에만 집중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의 희생을 단순히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고도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저는 김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 이것은 남편분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성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학회 자리에서 국내 최고 남성 심리 전문가로 불리는 김태준 박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노년 부부들의 성적 문제와 소통 부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자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 원장님, 많은 남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성적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구강 성교를 해주면 내가 아직 남자구나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데만 몰두하죠. 아내의 눈빛이나 표정, 감정을 읽으려는 노력을 아예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남성들은 아내의 눈을 바라보다가 그 안에서 실망이나 의무감을 잃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그 순간을 회피하는 겁니다. 남편들이 보여주는 냉정함 뒤에는 사실 남자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문제는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두려움과 아내의 오해가 겹치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든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소통의 부재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거짓을 섞을 수 있지만 몸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내와 관계를 맺을 때 몸은 수많은 신호를 통해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언어를 읽어내려는 노력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아내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가 눈앞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화 한마디 없이 오로지 음식만 허겁지겁 먹어치운다면 그 식사를 과연 즐겁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식사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배만 채우러 왔구나 하고 깊은 실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똑같습니다. 삽입과 사정이라는 행위는 그저 식사를 마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식사를 함께하는 과정, 즉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는 그 모든 순간입니다. 성행위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지만 사랑의 교감은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남편들이 아내라는 가장 소중한 만찬 앞에서 눈을 감은 채 자기 욕구만 채우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니 아내가 남편을 피하고 잠자리를 거부하고 결국은 단순히 한 집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결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당신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신이 먼저 아내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아내의 몸이 보내는 언어를 당신이 듣지 않았고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닫혀버린 이 귀를 어떻게 다시 열 수 있을까요? 서로의 마음을 읽는 몸의 대화법을 배우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기술이 아니라 부부가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회복의 길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만 쌍의 부부를 상담하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부관계 회복에는 확실히 효과가 검증된 4가지 황금 기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멈춤과 질문의 기술입니다. 관계 중에 흥분과 쾌락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여보, 지금 기분 어때? 혹시 내가 더 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질문이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소통의 문을 열어줍니다. 아내는 당신이 쾌락이 아니라 감정을 먼저 살핀다는 사실에 깊은 안정과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둘째, 눈과 손의 기술입니다. 관계를 가질 때 절대로 불을 완전히 끄지 마십시오. 서로의 얼굴을, 몸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눈빛은 말보다 강력합니다. 동시에 손을 쉬게 하지 마십시오. 아내의 얼굴, 머리카락, 어깨,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온기를 전해주십시오. 아내 역시 남편의 허벅지와 아랫배를 조심스럽게 만져줄 수 있습니다. 손길은 곧 마음의 언어입니다. 셋째, 입과 귀의 기술입니다. 이제는 부끄러워할 나이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방식이 가장 좋았는지를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여보,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줄 때가 가장 좋아. 나는 어디를 만져줄 때 가장 편안해. 이런 대화는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서로를 최고의 연인으로 만들어주는 성스러운 소통입니다. 넷째, 마음 읽기의 기술입니다. 상대의 작은 몸짓, 숨소리, 떨림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내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몸이 움찔거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의 신호입니다. 남편의 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다면
그는 불안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걸 멈추고 부드럽게 안아주십시오. 몸은 언제나 마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 언어를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두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 네 가지 기술은 단순한 성적 스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얼어붙은 부부 관계를 녹이고 다시 신뢰와 친밀감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혹시 이 나이에 부끄럽지 않을까 걱정하십니까?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데 나이는 없습니다.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권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침실에서 기적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4가지 황금 기술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몸의 대화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왜 늘 자기 생각만 해? 당신은 왜 이렇게 둔해? 이런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목적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지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계가 차갑게 식는 데에는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기대만큼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일 때 관계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셋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반드시 최고의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십시오. 오늘은 그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결과에 집착을 내려놓을 때 과정은 더욱 즐겁고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넷째, 신체적인 통증이나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질건조증으로, 남성은 전립선 문제로 인해 통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관계를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고 의학적 도움을 병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소통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이 4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방법과 마음가짐으로 접근할 때 당신의 침실은 다시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 바로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부부들이 이 길을 따라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숙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아올 때 눈물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언한 대로 남편에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아픔과 바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당황하며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 하고 쑥스러워했지만 아내의 진심 어린 고백에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몸을 정성껏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김정숙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 대신 사랑받는 여인 특유의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이에요. 저희 부부가 제2의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미안했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지. 당신이 그렇게 외로웠는지 정말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40년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70대 초반의 부부는 10년 넘게 각방을 써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도 답답함만 느끼고 있었지요. 저는 두 분께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일상 속 작은 스킨십부터 회복하라고 권했습니다. 2달 뒤 두 분은 손을 꼭 잡고 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분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희 어제 10년 만에 같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잠이 들었는데 그 온기가 얼마나 따뜻하고 눈물이 나던지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사례들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오해합니다. 침실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침실 안에서만 해결하면 된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침실의 만족은 반드시 일상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생 밥을 차려준 아내에게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혹은 무심코 던진 말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이렇게 사과해 본 적은 언제였습니까? 여보, 아까는 내가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 게 언제였습니까? 여보, 사랑해. 이 세 마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닫혀버린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이 말들이 오고 가는 가정의 침실이 어떻게 차갑게 식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매일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남편의 손길에 무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육체적 관계란 마음과 마음이 만난 뒤 마지막에 이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몸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오랜 상담을 통해 깨달은 부부 관계 회복의 가장 위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침실을 차갑게 만든 진짜 범인은 결코 노화가 아닙니다. 그 원인은 바로 잘못된 상식과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부부관계가 식고 아내가 여자로서의 역할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서로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온 결과였던 것입니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약국이나 병원, 값비싼 보약이 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언제나 당신과 아내 두 사람의 손길과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당신의 몸에 다가오는 것은 단순히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전하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제발 나를 여자로 봐달라. 우리의 관계를 이대로 포기하지 말아달라. 이 신호를 외면하면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여인이 될 것이고 당신 역시 결국 사랑받지 못하는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받아들인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당신의 침실은 다시 불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아내의 신호를 또다시 무시하며 등을 돌릴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제가 알려드린 몸의 대화법을 시작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와 다시 뜨겁게 연결되시겠습니까? 저는 제 이름과 30년의 임상 경험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고 단 한마디 여보 고마워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작은 말이 당신의 식어버린 침실을 다시 드는 첫 불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잘 새겨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부들이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드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부의 친밀함을 되살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치료나 값비싼 약이 아니라 서로의 손길과 마음, 그리고 세 마디 말에서 시작됩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오늘 밤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아내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해 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침실을 다시 드고 잃었던 청춘의 설렘을 되찾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부부관계 전문가로서 수십 년간 수많은 기적을 보아왔습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던 부부들, 10년 만에 같은 침대에서 손을 잡고 잠든 부부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말과 행동, 그리고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한 줄도 좋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아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